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재미난 기사예요. 저한테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난 기사가 났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사진 보면 안 그랬는데 요 며칠 보니까 좀 무섭네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한 달 새 3억씩 뚝뚝 하락하는 집값 타고 직거래 증여 꼼수 활개?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춰 직거래. 국토부 상시 모니터링 중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편법 증여성 거래 늘어날 수도. 전 요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KB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시장은 하락세예요. 근데 거래가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래들을 쪼개 보면은 이유가 있는 거래고 어떤 식이냐면 내가 가져올 돈은 가져오고 일부의 돈, 국가한테 세금으로 갈 돈을 매수인한테 혜택으로 주는 형태예요.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쨌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막 던지고 있는 시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거래량이 적으니까 좀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가져갈 돈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국가한테 세금 낼 돈의 일부를 깎아주면서 매수자한테 혜택을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급매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이게 하락 중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걸 거의 노래처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하고 있는 거면 이게 시세인데 내려간 시세에 이게 사고 팔면 편법성 증여다?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한 달 새 3억이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한 달 새 3억이 뚝 떨어졌는데 이미 아파트 지금 시세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떨어진 가격에 만약에 사고 팔면 증여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불법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죠. 그건 맞는데 보세요.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여러분. 10억인데 얘가 8억에 뚝 떨어진 거예요. 8억에 뚝 떨어졌는데 저 같은 애가 그러겠죠. 이거 뭐 1가구 2주택이다. 이거 아니면 양도세 중과 유예 회피 매물이다. 아니면 이거 약간 특이한 매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져갈 거 가져가면서 세금 낼 돈을 매수인한테 깎아준 거다. 아니면 이거 뭐라고 할까 못난이 물건이다. 한강뷰가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욕을 있는 대로 먹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리잖아요. 여러분 안 팔려요 지금. 용을 써보세요. 안 팔리거든요. 근데 내 아파트가 10억인데 8억에 실거래가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다 안 돼가지고 내 동생한테 7억에 팔았어요. 이게 편법상 증여예요? 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8억을 시세로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거래가 되게 없죠? 거래가 되게 없는데 지금 내려가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면은 하락하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단지를 내가 좀만 선정할 수 있으면은 이거 몇 프로를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거래가 없는 단지 있죠. 걔네를 빼버리고 하락한 단지만 넣으면 확 내려가요. 아니면 거래가 있는 단지,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단지랑 상승한 단지만 합치면 오히려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고 정식적으로 판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양책을 내야 돼요. 언젠가는. 거래를 살리거나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규제 지역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락한 시세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안 팔리는데 집이 안 팔린다는 죄로 깎아서 내려서 시세를 내리면서 팔고 싶은데도 안 팔려요. 근데 가만히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려 맞아야 돼요. 누군가한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가줘서 동생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세에 맞춰서 10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누군가 8억에 하나 거래를 한 거예요. 한 3달 동안 8억짜리 하나가 찍혔어요. 그럼 8억이 내려갔나 보다. 이게 시세인가 보다. 그래서 남들은 여전히 호가를 10억에 부르지만 난 7억에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조사가 들어오면 이게 그 사람이 할 말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선생님들은 이 8억을 시세로 안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라고 인정을 하면 이미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대책이 나올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거래의 특이성, 거래가 너무 없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찝어내면은 이런 사고도 가능한데 지금 이쪽 분위기로 가고 있진 않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당황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갑자기 마지막 실거래가에 비해서 20%, 30%, 40% 빠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직거래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고 계세요? 요새 그래서 중개사를 끼고 해요. 요즘. 요즘 직거래보다 그냥 중개사 끼고 해요. 주변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상담을 가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아는 누가 직거래로 그냥 거래를 했는데 가족이랑 형제랑 조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려면은 부동산 끼고 해라. 그럼 부동산이 원래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고 이게 설득이 돼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10억이죠. 마지막 실거래가 얼마 찍혔어요? 지금 6달 동안 8억에 하나 팔렸는데? 그럼 8억이 시세네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호가 10억에 보려고 있는데 어쨌건 팔린 건 8억이잖아요. 그치? 10억짜리 지금 팔려요, 안 팔려요? 아무것도 안 팔려. 손님도 없어. 그럼 8억이 시세죠. 예. 저 6억 5천에 팔 건데 6억 5천이면 팔릴까요? 6억 5천이면 팔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팔릴 거야. 지금 매수자가 없어. 그럼 6억 5천에 제가 아는 사람 와서 거래할 테니까 이거 좀 중개 좀 해주세요. 아, 나 그런 거 무서워서 안 해. 원래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8억짜리가 막 팔리고 있는데 8억짜리가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 혼자 4억에 거래를 했다. 이건 의심받죠. 근데 10억까지 갔다가 8억에 한 건 팔리고 아무도 거래를 안 해요. 시장에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려서 거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티가 나니까 요새는 중개사님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편법성 직거래, 증여성 거래라고 볼지 안 볼지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약간 혼란스러워요. 저는 나쁜 뜻도 없고 그냥 당연히 정부는 저와 달리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자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성, 객관성, 공식성 이런 게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부동산원이나 KB를 갖다가 하락하는 중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고 거래가 없어서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춰 팔았어도 지금 시세를 하락을 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지금 이렇게 하락합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게 갑자기 직전 거래가보다 수억 원 낮춰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모니터링 대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원래는 얘기를 했죠. 이건 당연히 세금 낼 건 내야 되는 거고 증여성 거래는 당연히 이게 증여다. 그러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나오는 게 맞고 한국 이 세금 시스템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키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왜 찍냐면 그분이 저한테 지금 요대로 설명을 했거든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본인 단지의 예를 들어서 본인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6개월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안 팔리다가 중간에 절망한 게 낮은 실거래가가 하나가 딱 찍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그게 어떤 매물인지 알아요. 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매물이어서 팔았는데 그 실거래가가 찍혔고 나는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증여성 거래는 맞습니다만 형제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무 상담을 받으니까.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고 저한테 다시 오신 거예요. 당연히 저는 세무 담당이 아니고 세금은 당연히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으니까 한 번 더 다른 분들께 받아보라고 권해드렸지만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걸 시세로 안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한 시장이라는 건지. 근데 정부 정책 발표하는 거 임대차 3법은 이게 긁어부스럼 내지 않겠다. 아니면 공급 계획도 약간 일단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뒤로 미루겠다. 기타 등등. 세금 낮추는 것도 좀 느려지고 봤을 때는 시장이 잡혀가고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일부 거래에 대해서 특이성을 인정해 버리니까 저는 약간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지켜보자는 거냐면 정부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이러면.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선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 지역을 요만큼밖에 안 푼 게 설명이 돼요. 원래면 거기 나와 있는 원칙에 따라서도 규제 지역을 더 풀어야 돼요. 세종시 같은 데는 안 푸는 게 말이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종시는 풀었어야 돼요. 당연히 이 레코드상. 그런데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종종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정부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전 지금까지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하락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앞으로 나오는 어떤 방침들이 좀 느리거나 약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본다면
거래의 특이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색깔이 짙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으로 나올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강도가 올라가거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적을 때 시장의 특이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기사일 수 있겠지만 제 상담과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정부가 전문가가 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르고 위에서 결정권자는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지만 전문가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